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AI 버블 여러 가지 연준 장악 이 뉴스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뉴스 블랙홀 이거부터 오늘 점검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K 원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관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은 이 이슈를 다루는 것은 또 다른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민 매니저. 지금 이제 어제만 해도 원전주 끝났다. 네. 미래는 없고 절반은 매도해야 되고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아라 였었는데 어젯밤 또 오늘 아침에는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어차피 웨스팅하우스라는 데는 아무것도 못한다. K원전이 있어야 된다. 그럼 둘이 합작법인을 이참에 세워서 북미 시장 가고 유럽 시장 가면 이게 오히려 또 다른 탈출구가 된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두 의견을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원전 투자 전략까지도 가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어제도 이제 방산과 원전주들은 저가 매수에 분명히 좀 기회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었고 실제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굉장히 좀 큰 변동성이 있었는데 예. 일단 당사자는 한수원이잖아요.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진상 파악을 지시했죠.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개장 초반에 굉장히 좀 또 크게 변동성이 좀 생겼었어요. 장중에 10%가 훨씬 넘게 또 조정이 좀 들어왔었는데 이게 이제 한수원 사장이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합작법인을 이제 만드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어제 한 번 더 이제 원전주들이 충격을 받은 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한 400여 기 정도 이제 원전이 이제 발주가 될 건데 실제로 이번에 계약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한 30개 정도밖에는 기회가 없다. 나머지 지역은 다 그냥 미국이 차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정작 미국에서는 지금 300기가 넘는 원전이 이제 발주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시장에 우리나라가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작법인을 이제 설립을 해서 바로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거. 물론 두산에너빌리티와 또 웨스팅하우스의 인수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미 간의 원전 협력이 좀 가능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게 이제 마치 마스가처럼 한수원 사장도 한미 정상회담 전에 원전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미심장한 이제 발언을 좀 남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게 투자 심리 또 센치를 조금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보고요. 실제로 이제 코리아 원팀이 진짜 어떤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진상 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내야 되겠죠. 만약에 진짜 불공정 계약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시정을 좀 요구하고 법적 소송을 이제 불사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외에 어쨌든 민간 기업의 영역이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나 BHI나 태용이나 이런 기업들은 민간 기업의 영역이고 앞으로 이제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AI 투자와 같은 사이클로 원전에 대한 투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8년까지 요 정도 규모로 이제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거. 사실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 미국 것만입니다. 미국 것만. 이건 미국 것만 얘기하는 거고 전 세계로 것만. 따지면 아마 규모가 훨씬 더 클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사실 그 어떤 설비 투자를 했을 때 지금 AI와 같은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또 엄청난 금액으로 투자하는 선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2028년경 이후가 되면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이 좀 될 거고 그때를 대비해서 원전에 대한 이제 에너지 이제 수급원으로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코리아 원팀과는 별개로 이 민간 기업들의 어떤 세계 시장을 이제 개척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열려 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다소 좀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제 반영이 좀 됐다. 물론 악재가 나온 건 분명하지만 국내 또 증권사들 NH투자증권에서는 이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얘기들이 이미 1월 달에 다 제기가 됐던 얘기다. 그다음에 또 KB투자증권도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 지금이 절호의 매수 기회다. 이런 이제 의견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원전주들의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두산에너빌리티 거의 한 70만 명 넘게 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시장 센티 전체가 이제 좀 개선되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좀 긍정적인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준호맨이죠. 네. 우리가 이제 조선과의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얘기는 마누가 프로젝트, 그 누클리어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예 이참에 맞습니다. 한국과 웨스팅하우스가 한 팀이 돼서 네. 미국 시장도 둘이 같이 가고. 왜냐면 웨스팅하우스는 솔직히 맞습니다. 기술 외에는 지금 없죠. 네, 예, 현대건설도 못 없잖아요. 집니다. 못 네. 짓고 뭐 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조인트 벤처가 될지 안 될지 네. 또 오늘 당장 맞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능력은 있는데 제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건설과 지금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미국 내에서 어떤 그 원전 건설을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현대건설도 가장 큰 또 수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우리가 1기를 건설할 때마다 실제로 이제 로열티를 1조를 준다라는 거는 오히려 지금 항주 한소 사장과 그리고 또 실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실 이 계약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한 기를 이제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로부터 9천억 정도의 기자재를 이제 구입을 해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원천 기술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1기를 이제 사업비가 13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85%의 로열티, 그러니까 2,400억 정도를 줘서 총 1기당에 1조를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처럼 됐지만 그 안에서 9천억 정도는 이제 부품을 우리가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계약이다라고 좀 원재료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독자 5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네네. 사실 그거는 우리가 독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조항에서 빠진다라고 좀 하고 그리고 또 북미나 EU 쪽에서의 어떤 이제 못 수주가 가는 안 된다라는 거. 거는 단독 수주가 좀 어렵다라는 그렇죠. 거지. 만약에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조인트 벤처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소형 모드 원자로까지도 이제 검증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 소형 모드 원자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사용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거지. 우리 독자 기술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원전주들의 어떤 과격한 어떤 급락은 너무 좀 지나친 우려였다라고 좀 이제 표현되고 있고 실제로 한미 원전 동맹 또 실제로 이제 마누가 프로젝트까지 다시 한번 이름이 이어진다고 나옵니다, 새로. 했을 때는 네. 결국 이제 원전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랬을 때 웨스팅하우스에 이미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이제 원전 건설 관련된 국내 최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과 또 그리고 이제 기자재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또 주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은 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그 설계 자체가 웨스팅하우스가 독점한다고 했을 때는 국내 한정 기술이 예전만큼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좀 보고 있지만 오히려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미 원전 동맹에 있어서는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사업은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와 손잡고 초기 투자자로서 일차 투자자죠. 1차 투자자로서 네. 실적으로 지금 이제 기자재 같은 경우를 이제 공급하고 또 최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요 프로젝트가 또 성사가 된다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실제로 지금 트럼프도 행정명령으로 지금 미국의 지금 원전 사용량을 지금 4배 이상 증가시키는 행정명령 서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한수원이 합작법인을 설립할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가 바로 겁니다. 우리가 네. 진출을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가 간 곳을 우리가 못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랑 조인트 벤처를 맺으면은 이제 같이 함께 가면 갑니다. 되네요. 그럼 같이 유럽도 가면 가고 이제 미국도 간다. 이제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저희가 너무 밝게 보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지적도 있지만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합작 법인을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워낙 지금 비관과 안 좋은 의견이 있어서 이런 이면도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린다라는 점도 꼭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민 매니저 포트에 두 종목이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한전 기술 네. 그리고 어제 상당히 원전 중에 잘 버텼던 BHI 두 네. 종목 리뷰로 가보도록 일단 할게요. 한전기술부터 이제 좀 짚어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한전기술 자체가 코리아 원팀의 또 핵심이고 설계와 관련된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하고 딱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악재를 이제 맞으면서 이제 주가가 이틀 동안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어제 이제 제법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었죠. 8만 원까지 이제 급락했던 게 지금은 이제 프리에서 9만 원 정도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온 거고 저는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이 SMR과 관련된 이제 투자의 사이클을 계속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또 한전기술은 미국의 이제 오클로하고 SMR 이제 설계 기술을 이제 개발하기 위한 이제 네. MOU를 체결을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형 SMR 이제 개발하는데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산자부 장관도 이제 이 한국형 SMR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한국형 SMR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논란들을 다 회피할 수 있을 뿐더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한 이제 기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측면에서 한전 기술이 이제 굉장히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논란을 딛고 주가는 뭐 출렁거리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네. 직전 저점이었던 이제 8만 원대 이제 저점 추세가 지지가 되면서 이제 반등 국면으로 진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BHI. 어제는 뭐 BHI가 오히려 급반등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하락한 게 아니라 어제 BHI는 플러스였죠. 거의 뭐 5% 6% 네. 상승을 하고 끝났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탄력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었고, 특히 이제 BHI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어제 계약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 계약 공시가 나온 게 하나의 이제 또 호재가 좀 됐고, 특히 이제 BHI는 공식적으로는 코리아 원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BHI는 어쨌든 배열해서 보일러라든지 대형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이제 설비를 공급하는 네.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원전 지으면은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배열해서 옆에 보일러라든지 보일러 이런 거 하는 이제 거죠. 설치하고 발전 설비 이제 설치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논란에서는 좀 비껴났고 오히려 이제 원전 시장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으니까 미국 시장 진출할 때도 당연히 이제 BHI는 또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의 뭐 최고가 정도 수준의 주가가 좀 유지되고 있다. 뭐 말 나온 김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차트를 조금 봐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는 저는 엔비디아하고 좀 비교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엔비디아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네. 엔비디아도 결국은 이 AI 투자 사이클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온 거고, 뭐 어제 그제 뭐 샘 올트만의 이제 발언 때문에 또 AI 거품론이 또다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지다가 그대로 반등을 하고 이제 약보합권에서 지금 끝났거든요. 네. 결국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4달러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면서 주가가 무너졌었어요. 제가 이제 최근 한 2년 동안의 이제 차트 흐름만 좀 보여드리면, 실제로 2024년 상반기 때 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조정을 들어와요. 요때도 AI 거품론이 이제 불거졌을 때고, 근데 이제 3개월 조정 들어오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또다시 대세 상승,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거품론 때문에 이제 조정받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들어서서도 사실 연초에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충격이라든지 AI 무용론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이때 딥시크 충격이 있었죠. 그때 이제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나 살벌하게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110% 넘게 이제 폭등을 하면서 주당 184달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런 거품론이라든지 무용론, 또 중국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어떤 경쟁자, 이런 악재들을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왔다. 저는 원전도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AI 사이클과 같이 봐야 되는 이제 분야라고 보기 때문에 원전도 비슷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또 악재성 이슈가 대두되면서 가격 조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고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좀 전개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투매 흐름이 한번 전개가 된 게 분명히 좀 좋은 약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뭐 당장 뭐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타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정 부분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고 투매 물량들도 좀 강하게 진행이 좀 됐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가볍게 원전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아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나쁜 악재가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하반기 때 이제 수주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뭐 BHI, 태웅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권 안에 놓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원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저희가 뭐 어떤 막 그렇게 포장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수설에 대한 불공정 계약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면에 대한 또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실제로 지금 한전과 한수원 사장이 미국으로 가서 이 조인트 벤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뉴스가 있고요. 또 이 얘기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합작법인이 성공했을 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준호 매니저와 함께 이 어제 시장에서 좀 잘 버텨온 이 리뷰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는데 스튜디오 미르와 함께 풀무원도 윗꼬리는 달긴 맞습니다. 달았지만 네. 어제 계속 뭐 오후 2시까지 짱짱하게 버티면서도
어제 증시 지킴이 캐대언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두 종목 한번 갈까요? 일단 뭐 캐대언 감독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제 만남도 그거였죠. 있었기도 했고 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캐대언 열풍이 이게 쉽게 사그러들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신드롬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지금 역대 영화 부분 지금 2위인데요. 누적 시청률. 근데 지금 1위로 지금 등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캐대언 열풍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K-팝부터 K-푸드 이제 그 한알령 열풍까지도 같이 좀 맞물리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또 이제 캐대언 열풍까지 좀 연결되면서 다시 한번 K-푸드와 그리고 또 이제 K-컨텐츠 기업들까지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풀무원도 좀 오랜만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풀무원부터 볼게요. 사실 이제 네. 풀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북미 또 유럽에 어떤 공급되기 전에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중화권 쪽에서는 아침 식사를 꼭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김밥이 간단하게 또 그리고 고품질로 먹을 수 있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면서 중국 쪽의 판매량이 늘어났고 특히 그리고 풀무원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 또 이제 공장이 있는데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캐대언 효과와 함께 이제 김밥 판매량, 냉동 김밥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 실제로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3분기, 4분기에 대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데 어제 풀무원이 이제 다소 이제 시가총액이 좀 무겁다 보니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반면 우양 같은 경우가 거의 장중에 거의 한 20% 김밥주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의 웬만한 종목들이 다 지금 조정 흐름이 나왔던 날에 거의 한 26%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시세가 네. 분출됐어요. 그래서 K푸드 안에서도 그리고 캐대언 안에서도 많은 이제 K푸드들이 나오지만 그 안에서 냉동김밥이 가장 큰 열풍이 이어지고 이 열풍은 당분간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양 같은 경우도 코스트코에 직접적으로 지금 냉동김밥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컨텐츠까지도 당연히 열풍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스튜디오 미르를 말씀드렸던 것도 프리마켓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는. 사실 이제 어제 소개해드리고 이제 장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3% 정도 하락 출발했다가 네. 이제 17%까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변동폭이 거의 한 20% 가까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결국 이제 캐대언이 이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K 애니메이션이 사실 넷플릭스에서 그리고 또 빌보드에서도 지금 계속 탑 랭크에 계속 랭크가 되면서 지금 신드롬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차기작 K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 네이버가 지금 디즈니와 이제 계약을 체결했던 네. 부분들이 디즈니의 어떤 이제 다양한 작품들 100여 편의 작품들을 웹툰화하기도 하지만 그 웹툰화됐던 작품들이 결국 또 컨텐츠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거에도 스튜디오 미르가 네이버의 자회사의 스튜디오 N과 그래서 많은 웹툰들을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화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K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 네이버의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작품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적용됐고요. 특히 어제 또 시세가 강하게 분출했던 이유는 네. 2019년도에 넷플릭스와 계약을 체결해서 애니메이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은 1,000억대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애니메이션 최대 배급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튜디오 미르가 국내에서는 애니메이션 가장 대장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넷플릭스와 다시 한번 또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다시 한번 좀 이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결국 이제 계약 연장에 따른 기대감까지 적용되고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스튜디오 미르는 글로벌 3대 OTT에 다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까지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캐대언 효과로 인해서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고 거기다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중 문화 교류가 더욱더 활발히 이어진다면 사실 중국 쪽에서도 애니메이션 관심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너자2였나요? 너자2가 지금 3억 명을 지금 관광객을 관람객을 돌파했는데 차이나인이. 맞습니다. 네. 그게 약간 반미 감정이 좀 녹아져 있는 작품이라고 하지만 그게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지금 애니메이션 관심, 또 K 애니메이션 관심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스튜디오 미러가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조금 더 상향해 볼게요. 그래서 네. 어저께 17%까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 6,000원 라인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봐서 7,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대언 열풍, 스튜디오 미르 일단 있고요. 먹거리 네. 중에서는 풀무원, 우영까지 받고 S&D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불닭볶음면 소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범 네. 우리가 캐대언 그룹에 놓고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마켓 특징주를 함께 좀 보면서 칩셋 미디어하고 두산 테스나 영미 매니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좀 냄새도 나고 네. 어쨌든 좀 시세가 좀 있습니다 오늘 네, 두 종목이. 칩셋 미디어는 약간 또 개별 호재가 좀 있었던 있어요. 것 같아요. 북미 시장에 이제 뭐 스마트폰 프리미엄 제품에다가 비디오 IP를 또 공급한다라는 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아마 이제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지금 8% 8% 넘게 대. 네.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기존에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그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스마트폰에 또 비디오 IP 이제 공급한다라는 새로운 이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예. 바닥권에서 이제 주가가 조금 꿈틀거리는 것 같고요. 두산 테스나는 이게 분명히 좀 연결고리가 있어요.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또다시 이제 또 단독 보도로 HBM4 퀄 네. 통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네. 장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뉴스가 나오니까 심지어 삼성전자 주가가 한 1% 더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HBM4 12단 퀄 통과를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PP 대량 양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 11월부터 하이닉스는 지금 10월부터 12단 이제 HBM4 양산이 이제 시작될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거의 그에 못지않는 시기에 대량 양산이 만약에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HBM4 경쟁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많이 뒤처졌던 것과는 조금 그렇죠. 다른 이제 결말이 좀 나오지 네.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 체류했다가 또 우리나라로 그렇죠. 왔잖아요. 네. 그 체류하는 시간 동안에 애플, 테슬라 이런 고객사들과의 수주 소식이 좀 전해졌고 공항에서 이제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이 보통 질문하면은 그냥 뭐 답변을 잘 안 하고 이제 지나가기 마련이었는데 요번에는 내년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왔다. 뭔가 이렇게 좀 자신감 있는 그런 이제 피드백을 좀 내놨다는 네. 것 자체가 어쨌든 HBM4 또 젠스당 CEO하고도 만났다라고 하니까 HBM4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이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 내에서는 이런 보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D램을 우리나라에서 일단 생산해서 광세 우려를 회피하기 위해서 D램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서 HBM4 패키징은 미국에서 하는 그런 안을 지금 미국에서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후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라든지 또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들도 지금 어드밴스 패키징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과 이제 관계 대안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직간접적으로 수혜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두산 테스나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테스도 마찬가지 테스. 이제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테스는 하이닉스 쪽에 지금 이번 주에 연거푸 2개 정도 지금 수주 공시가 계속 나올 정도로 네. 이제 하이닉스 수주 공시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또 삼성 쪽 수주 공시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쏘아 올린 HBM4의 공, 네. 요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쪽으로 이제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오전장에 좀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그것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칩스 앤 미디어 지금 8%대 상승인데 우리가 실은 원하는 거는 이제 자동차 파운드리잖아요. 네, 그 뉴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원래 잘했던 그 스마트폰 비디오, 쪽 원래 잘했던, 비디오 네. IP 그거의 이제 수주 공시였었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HBM4 지금 보도 아직 맞습니다.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요. 삼성전자 HBM4 엔비디아에 보냈더니 뭐 아주 좋아했더라. 이제 이 내용인데 고수혜가 일단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들은 저희가 개장 때 IT의 신 또 이영수 대표와 함께 진위 여부와 함께 후폭풍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속보로요, 아침에. 네. 이 이재명 대통령이 또 북극 항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북극 항로를 뚫어놓으면 이게 한국, 미국, 뭐 러시아, 북한, 뭐 다 네. 일본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북극 항로를 추진한다. 자, 이야기고요. 지금 보면 HMM은 그렇게 지금 뜨거운 반응은 저 뉴스에는 안 하고 있는데 북극 항로로 가면 결국 또 쉐빙선 같은 특수선도 필요할 것 같고 네. 자 북극 항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네, 일단 뭐 지금 관련 종목들이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고 좀 세비 시장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삼성중공업도 지금 이제 뭐 강보합권, 보합권 흐름이 유지된다라는 거는 최근에 시장에서 지금 정부 어떤 정책 관련된 수혜 섹터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전같이 그 집권 초기에는 그렇죠.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면 관련 종목들이 최소한 10%에서 많게는 거의 20% 랠리가 나와졌었는데 소된 말로 지금 최근에 지금 약간 관심이 지금 상당히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 지금 양도세, 뭐 증세, 과세 이쪽에 지금 많이 포커싱이 좀 쏠려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발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이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좀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이 조선 또 해운 이쪽이 또 노랑 봉투법 관련해서도 지금 투심이 좀 꺾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큰 시세가 분출되려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지금 증시에 좀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문제점들,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돼야 본격적으로 좀 응집했던 어떤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결국 또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세부적인 내용들도 계속 나와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노란 보트법 관련된 이제 시행을 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요 부분들이 철회되거나 그리고 조금 더 완화된다.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정부 정책 또 북극 항로 관련된 어떤 이제 확대에 있어서도 H&M이라든지 또 그리고 쇄빙선을 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도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 정책 관련된 수혜 세터보다 지금 시장에 온 관심은 사실 양도세와 노란봉투법 증시의 어떤 둘러싼 발목을 잡고 있는 많은 요인들이 조금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북극 항로를 잘 또 뭐야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저희가 그림을 네. 하나 준비했는데 그걸 보면서 일단은 알려드리고 오늘 한번 HMM이라든가 이런 대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북극 항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부산에서 출발을 할 때 원래 저기 유럽의 로테르담 항구로 가려면은 밑으로 돌아가지고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스웨즈 운하를 가야 되는 저건데 저러면은 거의 한 달 가까이 25일이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나오는 북극 항로는 부산에서 러시아 위쪽으로 뚫는 겁니다. 저 뚫어가지고 저기 쉐빙선으로 갈아가지고 유럽으로 가게 된 경우에는 한 2주 내에는 갈 수가 있다. 완전히 거리도 단축되고 시간도 단축되면서 물류 비용도 뭐 최대 40%까지 절약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H&M 또 뚫을 때 쉐빙선, 네. 뭐 현대 글로비스 이런 것들이 함께 움직였었는데 준호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네. 과거 옛날 같지 않다. 맞습니다. 옛날 같지 않다라고 해서 반응은 없습니다만 오늘 계속해서 한번 뭐 H&M이라든가 네.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글로비스를 봐주시고 우리 영민 매니저와는 네. 바이오 한번 네, 체크를 부탁드리면서 네. 두 종목 한번 점검 갈게요. 네. 알테오젠 대장주 한번 가봐야 될 것 네. 같고 펩트론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두 종목이 지킴이고 대장주인데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펩트론 먼저 좀 네.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틀 전에 펩트론이 장중에 또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된 이제 G2G 바이오라는 기업, 제가 이 시간에서도 잠깐 이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G2G 바이오도 마이크로스피어 입자를 이제 형성하는 기술을 가지고 사실상 이제 장기 약물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틀 전에 펩트론 주가가 급락을 할 때 약간 시장에 루머가 좀 돌았었던 게 일라이 릴리가 그 이 약물 플랫폼 다변화를 위해서 펩트론이 아니라 또 G2G 바이오하고 계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루머가 조금 돌면서 예. 그래서 이제 펩트론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기술 구현과 상업화의 어떤 시기를 봤을 때는 G2G 바이오도 굉장히 이제 좀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네. 여전히 이제 펩트론이 좀 우위에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이날 급락할 때도 제가 저점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15% 가까이 올랐고 어제 애프터마켓에 또 펩트론 주가가 살아났어요. 급등이 좀 하면서 네, 네. 추세가 그대로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특히 비만 진영의 이제 종목들 중에서는 펩트론이 단연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12월 전까지 일라이 릴리와의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계속 지금 뭔가 펩트론이 설비 투자 능력 캐파를 계속 늘린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돈 되는 계약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양산 능력을 확대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에서 지금 이제 투자 결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지금 장밋빛 전망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 이제 뭐 마운자로가 이제 국내 네, 공식적으로 옵니다. 이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위고비와의 점유율 경쟁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좀 될 거고 한 1, 2주 지나고 나면 마운자로 이제 또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막 보도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당연히 이제 일라이 릴리의 이제 협력사라고 할 수 있는 펩트론이 좀 주목을 좀 받을 거고 최근에 여러 기업들이 뭐 경규홍이라든지 장기약물 플랫폼과 관련된 뭔가 이제 임상 결과를 보고를 하고는 있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자꾸 못 시키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기술주들이 반사 수혜를 계속 좀 받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뭐 장기약물 플랫폼 시장에 있어서는 펩트론이 여전히 저는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12월 전까지는 이런 기대감이 계속 좀 이어지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펩트론 시총이 8조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10조까지도 상방을 조금 열어놓을 수는 있겠다. 다만 한 33만 원에서 35만 원대에서 약간의 이제 좀 매물 소화를 과정을 좀 거칠 기간 조정의 어떤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시총 10조 원 정도 뭐 그러면 여기 요 자리에서 한 20%에서 25% 정도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7조 5천억이니까. 네, 최종적인 목표가로 보면은 한 40만 원대 내외, 뭐 그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테오젠 빠르게 조금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27만 원 네. 진짜 맞아요? 알테오젠이 네. 이제 UBS에서 27만 원 얘기가 네. 나왔지만 맥쿼리에서는 또 59만 원짜리 매수 리포터가 좀 나왔잖아요. 두 이제 이 투자은행들의 이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건
결국 키트루다 SC의 매출 전환이 얼마나 될 것인지 또 그에 그거죠. 따른 로열티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UBS는 목표가 하향,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맥쿼리는 목표가 59만 원. 요렇게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후자 쪽에 이제 의견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박순재 창업주가 얘기한 바 매출 로열티 한 1조 원 정도를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로열티율은 한 5% 정도가 이제 맞는 것 같다라는 게 확인이 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매출 전환 아마도 이제 한 12개월에서 16개월 정도 이제 텀을 두고 2028년에 키트루다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저는 한 절반 가까운 매출 전환이 충분히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키트루다가 지금 매출이 연간 4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대략 러프하게 잡아서 한 20조 내지는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6조 그 정도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 가까운 로열티가 이제 따박따박 이게 한 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따박따박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특허가 만료되는 2043년까지는 보장이 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성, 거기에다가 알테오제는 지금 산도조와 바이오시밀러 SC 제형 개발하는 거, 영국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 항암제 또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 에너투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 이게 다 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감안하면 키트루다 SC뿐만 아니라 ALT-B4가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 그러면 뭐 저는 지금 20조 원의 주가는 너무 싸다. 아무리 못 가도 이거는 지금 40조 이상 가야 되는 그런 밸류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우리 셀트리온이 시총이 60조를 넘어갔던 그런 영광을 알테오젠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40만 원 초반까지 빠진 위치는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분석까지 봤습니다. 아마 키트루다를 일단은 특허가 빨리 왔으니까 영민 매니저가 빨리 그쪽에서도 SC로 제형으로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키트루다 SC 제형, 이제 이 피하 지방 주사 제형이 많이 팔리게 되면 그때까지는 우리 좀 더 많은 로열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 피하 지방 SC 제형의 특허는 43년까지 갑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당장에 안 끝난다라는 것까지도 체크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 일발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디로 향할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조방원을 매도하고 또 현대차 그룹의 어떤 이제 순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거의 지금 양사 합쳐서 거의 2,141억 순매수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또 2024년부터 계속해서 좀 추세 하락이 나와졌다라는 점, 그리고 많은 리스크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상태라서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별 이제 관세 면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또 현대차가 가장 영순위이다 보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되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현대차의 지금 미국 쪽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던 1등 공신이 그래도 하이브리드가잖아요. 그래서 3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가 급증했는데, 그래서 오늘 하이브리드 관련된 또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코리아 FT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가 시총 5위를 또 탈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평가 매력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 수급이 또 자동차 부품까지도 확산될 수가 있는데, 뭐니 해도 현지에 자동차 부품, 미국 현지의 자동차 공장에 생산을 해서 또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서 또 이제 생산을 해서 또 그리고 아까 그 캐니스퍼 관련해서 원재료를 생산해서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세에서도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 그래도 지금 일본과 유럽보다 앞서고 있는 게 미국 현지화 전략이 굉장히 지금 뛰어나게 앞서고 있다. 그래서 사실 현대차 모든 전 라인업, 뭐 소형차부터 경차, 그리고 또 뭐 준중형, 그리고 또 중대형, 그리고 중형까지도 모든 차종의 이제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지금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올해 안에 뭐 펠리세이드든지 그리고 기아의 텔루라이드가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추가할 것이다라고 좀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도요타가 사실 이 시장을 거의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한 15% 정도가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20%, 그리고 2027년도에는 30%까지 확대해서 결국에 이 하이브리드 시장의 점유율을 도요타의 점유율을 뺏어오겠다라고 지금 이제 전략을 짜고 있고, 모든 라인업에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좀 투입을 시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가 지금 급증한 상태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45%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량을 보이고 있기
있기 때문에 전 라인업에 다양한 라인업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채택이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현대차의 판매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근 GM과 지금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GM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GM과 공동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공동 레이블. 맞아요. 네. 그래서 중남미향 네. 지금 이제 픽업과 SUV 차종에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GM에서 요청을 해서 코리아 FT 미국 캐니스터 공장 실사를 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예. 이제 캐니스터 공장을 실사를 진행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집중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리아 FT의 미국 공장을 실사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 하이브리드향 관련된 매출이 가장 돋보이는 코리아 FT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FT는 국내 연료 시스템 국내 1등 기업이기도 한데 친환경 부품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카본 캐니스터 관련해서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글로벌 시장 점유율 4등 기업이다 보니까 GM이 또 이제 코리아 FT의 북미 공장을 실사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료가 활성탄인데 활성탄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도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관련된 하이브리드향 캐니스터 매출액도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도 바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지금 그 미국 내의 어떤 판매량 그리고 또 이제 메타플레트 아메리카를 통해서 생산량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특히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코리아 FT의 또 이제 캐니스터 판매량도 같이 수주량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향의 어떤 매출 증가세와 함께 코리아 FT도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 두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뭐 미국에서는 지금 하이브리드가 대세고 현대차의 네.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맞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이 팔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카본 캐니스터라는 친환경 부품을 만드는 코리아 FT를 오늘의 일발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자동차 네. 수급과도 연관이 좀 있고요.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일단 뭐 가격 전략은 이제 이게 대체 거래소 포함되지 않아서 사실 네, 이제 어제 지금 종가로 없어요. 대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소형 기업들의 어떤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어제도 좀 강하게 시장 대비 좀 움직여줬는데 전일 종가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90원을 일단 매수가로 좀 잡아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07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5,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코리아 FT로 향했습니다. 영맨 매니저의 일발은 어디로 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또 삼성전자 우리가 뭐 너무 많이 이제 네. 또 작년부터 좀 들어왔던 얘기지만 엔비디아 이제 퀄 통과 가능성 네. 이제는 진짜 HBM3E가 아니라 4로. HBM4 얘기가 이제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뭘까를 네. 고민해 보면 저는 그냥 원픽은 이 종목이라는 그 생각이 회사입니까? 들거든요.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요거 이제 뭐 몇 개월 전에도 한번 설명 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반도체 이제 레이저 장비 네.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는 어닐링이나 어닐링. 드릴링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장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D램 미세화 공정 이게 HBM하고도 분명히 좀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예. DDR4, DDR5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D램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선단 공정이라고 네. 표현을 안 하고 원B, 원C 이렇게 이제 표현을 원C. 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이제 HBM4에는 원C 공정으로 생산된 D램을 이제 투입할 거다라는 걸 먼저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미세화 공정 간의 레이저 이제 어닐링 장비의 이제 중요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특히 후공정뿐만 아니라 전공정 단에서도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질 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이오테크닉스는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다. 그리고 이제 삼성향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엔비디아와 TSMC 향 네. 수혜를 이제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신규 장비 레이저 그루빙 장비가 TSMC 이제 퀄 통과를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좀 된 걸로 추정이 좀 되는데 요 이제 레이저 그루빙 장비가 애플의 이제 M4 칩, 요건 이제 모바일 AP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이 이제 그 수주를 한 CIS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이미지 센서하고는. 모바일 내 운용 이제 프로세서 요 이제 M4 칩과 관련된 이제 생산을 결국 이제 TSMC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레이저 그루빙 장비를 아마도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공급을 하는 걸로 이제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이제 B100 이제 블랙을 시리즈 생산을 할 때도 이오테크닉스의 이제 피코세컨드 이제 레이저 그루빙 장비 피코세컨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레이저를 이제 조사하는 주기가
피코세컨드 단위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서도 피코세컨드 레이저 기기가 많이 도입되거든요. 네네네. 이제 반도체 장비단에서도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개발한 이 피코세컨드 레이저 그루빙 장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 다음에 뭐 스텔스 다이싱 등등 해가지고 신규 장비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하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가장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매출액이 943억 원에 영업이익이 한 258억 정도,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750억 내외, 많으면 뭐 한 800억에서 900억까지도 컨센이 지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실적에 벌써 이제 이런 제품 라인업이 다양화된 게 반영이 벌써 되고 있잖아요.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HBM4 이슈까지 가세를 한다면, 아까 제가 이제 PP 시기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 정도로 지금 예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4 12단 같은 경우에 지금 11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감안을 좀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이오테크닉스도 상당수의 이제 수주가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삼성향 대표적인 장비 수혜주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 흐름과 동행할 수 있는 기업이고, 맞아요. HBM과 뭐 D램 그리고 이제 미세 공정 다 연결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이오테크닉스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도 말씀 좀 드려보면 주가는 어쨌든 최근에 한 달 반, 두 달 동안에 그냥 박스권 흐름이에요. 요 박스권 흐름인데 하단에서 이제 매수를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20만 원대 초반이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그 자리에서 한 4, 5% 정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21만 원, 어제 이제 종가 정도 근처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뭐 저는 충분히 이제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단기 조정이 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는 위치다. 그래서 21만 원대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최고가 넘어서는 한 25만 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 한번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향 뭐 소부장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이제 애플의 AP, 그 네. M4 칩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네. TS에서 만드는데 맞습니다. 거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이오테크닉스가. 실제로 이제 예. 아까 제가 피코세컨드 레이저 그루빙 장비가 예. 작년에 이제 TSMC 이제 퀄 통과가 된 걸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투입되는 이제 장비이기 때문에 이걸 예.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M4 칩 생산을 할 때도 이제 기여를 하고, 비백 이제 블랙엘 시리즈를 생산을 할 때도 요 장비가 이제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닉스 쪽으로도 햄토초 그루빙 장비 얘기가 그냥 나왔었잖아요. 포 만들 때는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이닉스 쪽으로도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방면으로 그냥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적인 이제 수혜 장비 기업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와도 연을 맺고 있고, 하이닉스도 이제 결국은 찾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민의제 일발 이오테크닉스였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자동차 외국인 수급 미스터리의 코리아 FT로 일단 맞서봤습니다.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